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오후장 전략에 대한 힌트 가득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ISN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포인트 주목을 해야 될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반등 믿어도 되나? 라고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많습니다. 낙폭이 과했다라고 인식되는 종목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자, 어떤 시장에 관한 뷰를 가져야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이 빨간불 정말 믿고 싶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오늘의 빨간불인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 먼저 듣고 싶어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별 테마주들의 조정세가 다시 또 이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지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2,400선과 6만 원의 안착 삼성전자 되기 전까지는 확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하루하루 이렇게 급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정말 선물을 그렇게까지 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다가 오늘은 또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네. 또 현물도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주요 이벤트 드리븐이 끝났죠.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PPI가 또 나오긴 하지만 뭐 이것은 뭐 중요하게 반응이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우리가 좀 확인하는 단계 이번 주 이제 후반까지 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본다라면 그 동안에 이제 조금 소외받았었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로봇이라든지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부는 또 52주 신고가하는 종목도 있고 일부는 직전 고점을 못 들어주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것은 뭐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뭐 다른 이 기존의 뉴스에서 그동안 없었던 뉴스, 그러니까 잠재됐던 뉴스가 갑자기 또 나오면서 추가되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지수 관련주 종목들도 뚫고 간다라기 또 어렵고 지수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 섹터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또 못 간다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그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그동안 잊혀졌던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보면 시장에 있어서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즐기고 있는 장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1월 중순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면서 우세한 장이고요. 그렇지 않고 펀드멘탈이라든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소외라는 게 저는 뭐 그래요. 이 시장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무 증후군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은 우리가 닷컴 버블 때 3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욕을 그렇게 먹었어요. 닷컴 버블을 주식을 안 샀다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닷컴 버블 때 했었던 주식들 거론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오히려 워렌 버핏이 더욱더 수익을 내면서 추앙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투자 방식이 지금 혹시 돈을 못 번다고 해도 조급하실 필요는 없다. 시장은 항상 돌고 돌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만 있으면 그 방식대로 올라가는 주식시장은 항상 올 것이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좀 강하다라고 확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세적 전환까지 이야기하기엔 아직 조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 어려운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테마 성격의 종목과 지수 연동 종목 조금 더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환 대표님, 오늘 빨간불을 보면서 지금 어떤 진단 내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이 오릅니다. 낙폭 과대주 성격의 종목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일제히 오를 때는 정말 그 의미가 있게 오르는 쪽을 저희가 조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빨간불의 성격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되는 쪽 찝어주신다면 어느 쪽 이야기해 주실까요? 좀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지금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에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이 CPI 지표가 예상과 일치했다는 부분과 함께 이번 그 SVB 사태 이후에
은행주들이 낙폭이 컸던 은행주들이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 증시도 보시면은 불안한 부분이 여전히 노출이 되고 있고 장 막판에 그 상승 마감을 했지만 그 마지막 한 4, 50분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선물 옵션 만기와 연기되어 있는 물량들이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은행주들이 그 상승은 했지만 초반에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시장을 뭐 낙관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에서 낙폭 가대에 대한 그 섹터를 노릴 때는 그 낙폭 가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쇼크버링이 들어오면서 낙폭 가대주가 급등하는 경우와 코스닥에 정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대 매매가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경우인데 지금 사실 공매도 쇼크버링을 강하게 보기는 어려울 시점이라고 보면 지금 코스피 대형주를 놓고 낙폭 가대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단기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하냐라고 본다면 지금 변동성은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하루 이틀 단위로 트레이딩으로 그 짧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면 상당히 오히려 어려움이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추세적으로 강하게 뚫고 가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세부적으로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받아봤습니다. 빨간불이 나오고 이제 갑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조금 더 가까이 뜯어보도록 하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저희는 항상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어서 4위에 올라온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재료도 분명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유럽 쪽에서 발표되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 발표였고요. 이 일정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어서 재료는 충분합니다. 뭐 이 밖에도 굉장히 많긴 하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2차 전지주가 어제도 버틴 적도 있습니다만 일제히 좀 빨간불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주도주 성격의 2차 전지인데 이 정도의 강도로 올라온다. 그런 오후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다는 것은 이제 부정하기가 좀 어렵죠. 다만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전방 산비를 할 수 있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직접 이제 신고가 한번 갱신하거나 신고가의 근처에 다다르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성이고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가열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열권에서 물론 크게 낙폭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 계속해서 에코프로처럼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실물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실제 그 근거한 그 흐름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이거는 결국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곽강을 받고 있는 폐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혹은 하이니켈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에코프로처럼 실제 공장이 있거나 자회사에서 이걸 처리할 기술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물이 있다라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모멘텀에 의해서 올랐지만 사실은 이슈에 가까운 종목들은 중간에 낙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실물이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는 분명히 가열권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를 고점에서 매도하기보다는 분할로 청산을 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그 물량들을 좀 줄여 나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만약에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이익 실현 좀 하신다면 차라리 이 금액을 또 2차 전지 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 더 돌려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해 하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표님 소재 섹터에 관해서는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희는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만약에 고점을 논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적어도 계속해서 분할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형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LFP 쪽 보는 거는 어때요? 사실 지난번에도 뉴스가 한번 나왔을 때 저희가 다루긴 했었는데 인터배터리 오늘 이야기 많이 나오고 SK 온의 LFP 배터리 이야기 또 나옵니다. 삼성 SDI 사장 쪽에서도 LFP 배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오늘 관련된 키워드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거는 새롭게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대형사 쪽에서 SK 쪽을 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LFP 배터리에 관련돼서는 사실 그 삼원계 배터리가 이전에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그 대형업체들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은 LFP 배터리인 경우고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부각이 된다고 해서 지금 막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올 초부터 혹은 작년 그 4분기부터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FP 배터리가 전체 그 대세가 될 거냐라는 부분은 여기에 하이니켈 배터리가 삼원계에서 또다시 하나의 돌파구가 되면서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 가덕이직 양상을 보일 거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2차전지 소재에서 옥석 가리기처럼 탄탄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수산화 리튬 쪽으로 모멘텀이 옮겨가는 걸 좀 본다면은 너무 LFP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에 지금 시점에서 많이 주목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2차 전지 관심이 많으셔서 추가적으로 또 위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구간인 건 저희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살 걸. 그냥 강심장으로 한번 질러볼 걸 이 생각을 매일매일 투자자분들은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좀 기대를 하면서 2차 전지 내가 뛰어들어서 내일은 내가 보유자의 영역에서 수익 챙기고 싶다면 뭐 키워드 볼 만한 거 없을까요? 정말 안 될까요? 키워드를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어제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어느 누가 장담 못 하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민지 앵커가 얘기한 대로 하려면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저께 사셨으면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버텼으면 오늘 수익이 나죠. 근데 어제 같은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못 버티죠. 그럴 땐 손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월요일 날 사가지고 화요일 날 흔들렸어도 버텼으면 지금 수익이 났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그러면 오늘 사셔가지고 목요일 날 흔들리고 금요일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사셨는데 내일 흔들리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이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유자 영역으로 뛰어드시려면 무조건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대표님, 이전 대표님도 하시고 저도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고점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내일.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더 이상의 밸류를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식으면 또 급속도로 식거든요. 어제와 같은 상황 분명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제가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뛰어드실 수 있어요. 손절만 각오하시면. 당장 지금 뛰어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럼 아예 생각을 하시지 마셔야 돼요. 살 걸.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지났습니다만 30년 동안 껄껄껄 한 주식 여전히 못 건드립니다. 미래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나요? 30년 뒤에도 껄껄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사야 되겠다 한 것은 사고요. 그게 안 되면 손절했을 경우에 수익이 나지 껄껄껄 해서는 평생 껄껄껄 하다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점을 논할 수는 없으니까 요것만 짧게요. 그럼에도 지금 뭐 더구전자 같이 시장을 진출한다라는 모멘텀이 나오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싹 붙잖아요.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그래도 2차 전지에 돈은 계속 남아있다, 계속 돌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쪽에 지금 확신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어도 그렇게 빠르게 식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금이 어떠한 이제 거의 이제 개인들 자금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팔고 있고요. 심지어 에코프로는 대주주도 팔았어요. 그런 상태라면 순수하게 개인들인데 개인들의 자금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떠한 주식도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삼성전자도 9만 원까지 개인들이 이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8만 원에서 9만 원은 순수히 개인들이 했어요. 그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안 들어왔었어요. 순수히 개인들이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10만 원 바라보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삼성전자 물론 그 2차전지는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떠한 주식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극심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면 자 2021년 위메이드를 한번 보시죠. 그때만 하더라도 대장주는 위메이드였고 위메이드를 안 갖고 있으면 메타버스 시장에서 그때는 이 방송에 계속 메타버스만 다뤘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참고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미래에서 한번 왔다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타임머신이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양자까지 저희 또 가야 되니까 예. 좀 어려운 시작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궁금하신 분들 이 의견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3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리 하락세 이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묶인 자리에서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 강한 자동차주가 돋보여서 3위에 올려놔 봤습니다. 자동차주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이재한 대표님, 저희가 일단 헤드라인으로는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리 하락을 좀 뽑아보긴 했어요. 요게 자동차 신규 매수 수요 자극하는 재료가 될지 이 영향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 뭐 자동차주 오늘 들어올린 특별한 촉매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주실까요? 일단 뭐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미 소비재 관련 쪽 어떻게 보면 최종 그 끝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자동차와 가전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판매가 생각보다는 다 호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 1월달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매수하는 섹터는 사실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뭐 반도체가 재고 문제라든지 수출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자동차도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리함의 얘기가 나오지만 이 모든 부분을 떠나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외국인의 매수세와 연기금의 매수세가 사실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지금 이제 유입되는 자금은 단기적인 그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특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에서 역할론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지금은 상당히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기아가 상승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도 역시 이제 수급과 좀 연관이 있고, 특히 그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에서 10위 안에 두 가지 차종이 들어가는 기염을 한번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영향이 되고 있고, 특히 또 하이브리드에서는 점유율 1위를 그 국내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그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부각되는 그 모멘텀이 더 강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아예 법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노출됐는데, 오히려 이제 올해 좀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리스크가 노출될 때마다 좀 저점에서 분할로 좀 모아가는 것도 제 생각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그 1월 이후에 반등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추격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분할 진입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대표님, 그러면은 현대차와 기아를 가지고 저울질을 지금 해본다고 한다면 모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거는 기아라고 보시는 걸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차를 우선 두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가 작년에 그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를 보면 기아가 EV 관련된 계열하고 니로라는 이 두 가지 차종이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가 한 종류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아가 전기차에서는 미국 그 탑10 안에 그 차종을 넣으면서 좀 기염을 토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실적에 연관을 주는 부분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사실은 조금 더 실적에 지금은 좀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기아가 좀 더 강하고요.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실 분들은 물론 현대차가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자기의 매매 그 기간이나 패턴을 가지고 대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볼 때 그 분명한 거는 내연기관차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가지는 글로벌한 포지션은 전기차나 그 하이브리드 차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글로벌하게는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로 저희 정리해도 될까요, 대표님? 네, 그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가끔 이렇게 현대차, 기아가 튀어오르는 날이면 언제나 자동차주는 더 많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랭킹에 언제나 올려놓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보고 계신 뉴스가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 유독 강하기 때문에 어떤 뉴스와 연결고리 지으면 될까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아이디어 공유해 주신다면요. 이 뉴스들의 종합을 보면 네.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면 아무래도 내구재인 자동차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전 쪽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내구재 대표적인 비싸죠. 자동차 같은 경우 몇 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전도 뭐 몇백만 원 하죠. 근데 LG전자도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는 실적 전망치가 나오면서도 주가가 강해요. 전 부분이 다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전도 강하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우리 진짜 어렵게 진짜 뭐 이렇게 연끌하신 분들은 어렵지만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차가 잘 팔리고 있어요. 10위권 안에 들어간 차 정도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또 데이터도 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데이터들도 보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미국에서 10%를 넘겨버렸어요. 유럽에서도 이제 거의 그러니까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차가 많이 판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점유율은 반에서 등수가 올라간 거예요. 내가 시험이 쉬운 상태에서 점수가 높았다. 이건 의미 없죠. 근데 아무리 뭐 시험이 쉽던 어렵던 내 등수가 올라갔다.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가 생각보다 잘 하고 있고 차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그거죠. 이자율의 인하. 이자율이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나 있는데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일단은 자동차를 이제 새롭게 또 팔 수 있는 근거도 있다라고 보여지면 이쪽 섹터는 우리가 우려감 때문에 밀렸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정상화되는 단계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위원님, 우리 시장이 숫자 찍히는 결과에 더욱더 민감도를 높여가게 되는 그 길목의 자동차주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거를 미리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이렇게까지 찍힐지 모르고 네. 일단 금리 인상이 되고 올해 이제 세계 경제 전망치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둘러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못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는 것이 이런 경기 둔화를 뚫고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 관심을 가졌는데 의외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못 쫓아가셨던 가치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LG전자 가는 것도 이쪽과 같이 카테고리로 같이 봐야 된다라고 봐요. 결국 소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내구재 관련된 부분들이 움츠렸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오히려 좋다. 의외로 좋다. 오히려가 아니라 의외로 좋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비슷하게 보실까요? 내구재고 경기 민감 섹터긴 한데 그렇게 무거웠던 종목들에 대한 시선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지 이 포인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요거는 이제 좀 전에 그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월 우리가 소매 판매를 봤을 때 미국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가전 판매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미 소비재, 경기 소비재 제일 끝자락에 있는 자동차나 가전이 생각보다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됐고 요거는 테슬라가 주가를 반등하는데도 크게 견인을 했고 지금 현재 LG전자가 반등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 우리 같은 경우는 기아나 현대차가 그 전기차에서 포지션이 좀 달라졌다는 부분은 최근에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그 CEO가 한 회견에서 한국에 주목해야 될 업종, 섹터를 꼽을 때 이 현대 기아차를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어느 정도 CEO급에 있는 분들이 사실 한국 자동차를 좀 깔보는 경향이 많은데 현대 기아차를 이렇게 특정하게 언급한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확실히 전기차에서의 위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도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많으실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들 담아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인공지능 로봇 이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뉴스가 좀 새롭게 나와서 다시 한번 저희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될 만한 재료도 많아서 일단 오픈 AI가 또 한 번 신제품 공개했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로 간의 경쟁, 힘겨루기, 누가 더 점유율을 잡는지 이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움직임 나오고 있어서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 첫 번째로 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뉴스가 새롭게 나오는 자리입니다. 시장 분위기로 본다면 또 한 번 여러 번 이 질문을 드리긴 하는데요. 인공지능 로봇 이쪽으로의 매기 이동 저희가 기대할 그 시점일까요? 오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뭐 일단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일단 챗GPT가 이제 4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4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3.5에서 이제 진화된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우리가 이제 불과 오픈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자기네들이 이제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3.5라는 것을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바로 이제 버전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또 빨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불편했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내용에 있어서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그동안 좀 쉬었었죠.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다 보니까 이제 쉬었는데 그러면 쉬는 동안에 뉴스와 지금 이 뉴스가 어떻게 반응했냐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챗GPT 3.5 버전만 해서도 그 종목을 끌어올리다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수가 빠졌어요. 종목이 빠졌어요. 그러다 다시 이제 챗GPT 버전업이 돼서 나왔는데 결국 본다라면 이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3.5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와 관련된 연관성을 보면 국내 기업들의 연관성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 때 그동안에 조금 뭐 조정 과정에 있어서 못 파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매물을 줄여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뉴스들은 나올 거예요. 이제 버전 5, 버전 6 이렇게 계속 나오겠지만 국내 기업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괴리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치면 저는 조금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매도에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조언이었고요. 이재환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항상 과거에 어땠는지를 저희가 매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그 다음은 어디였고 그 다음은 어디였고 이게 저희가 기억을 하잖아요. 제 기억에 보안주까지 그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이 사이클을 한번 활용해보는 패턴을 지금 이 초입에서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많이 갔을까요? 물론 이제 고려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사실 그 AI와 관련된 열풍이 지금은 챗GPT로 불었지만 한 10여 년 전에도 상당히 강하게 불었던 테마였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이 단계를 나눌 때 딥러닝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과정을 다 나눠서 그때 테마를 설정하고 주가에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도 그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이걸 주가로 연결시킬 만한 기업을 사실은 그 우리나라 기업에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제외적인 뭐 딥러닝이나 최초의 부분을 제외하면 이걸 주가와 딱히 연관시키기가 어려운데 이건 이제 미래 가치로 뭐 혹은 미래에 대한 모멘텀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나왔던 AI 테마와 지금의 테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그때는 기대치고 지금은 그 챗GPT라는 실물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챗GPT에서 실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과연 지금 현재 와닿는 기업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은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이제 미국 기업들이나 외국 기업들이 좀 많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챗GPT4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오늘 뭐 물론 관련된 기업들이 기업 설명이 나는데 아마 지난번 구글의 시연회 이후에 신기술을 그 접목시켜서 내는 거를 상당히 좀 꺼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서서 이거를 시연을 해서 올바르게 평가가 되면 좋은데 사실 뭐 구글이 상당한 그 노하우를 축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챗GPT4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반인 사용자가 이 인터페이스 상에서 이게 정말 AI구나라고 느낄 만한 그 부분이 챗GPT4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진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시점인데 그만큼 기업의 부담감은 커질 것이고 그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너무 앞서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연관되어 있는 실적과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2위에서 다뤄봤고요. 저희 1위로 이제 시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금 넓게 보려고 합니다.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최근에 시작에서는 꽤 높은 편이었어서 자 오늘 나온 뉴스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갈 이야기가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해제 20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나온 속보가 어떻게 해석될지 좀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자율로 바뀌는 게 20일부터고요. 또 하나 찾아본다면 많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고요. 사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응이 오늘 세게 온 쪽이 있고요. 반응이 거의 없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선이 필요할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 마스크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반응이
거의 이거는 없다라고 봐야 될 그렇죠? 정도가 네. 되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가 오늘 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세네라고 생각해서 그거 포함해서 최근에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 좀 많이 반응을 하는 듯하니까 가장 종목과 연관성이 깊을 것 같은 거 정책의 방향성을 본다면 어디를 지금 보면 좋을지 조언을 좀 듣고 싶거든요. 위원님은 지금 어디 보세요? 일단 뭐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뭐 국가적인 행사에서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클러스터를 조정한다는데 2045년까지입니다. 정권이 몇 번 바뀔까요? 그러네요. 2042년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정권이 몇 번 바뀌고 반도체 시황도 몇 번 바뀔까요? 일단 큰 그림은 그려졌다라고 봐요. 큰 그림은 그려졌다라고 보고 결국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투자하겠다라는 거니까 삼성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이려고 지금 이제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 과연 첫 삽을 언제 뜨는지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 상황이 만약에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반응은 못 됐을 텐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에 반응 정도로 보면 시장의 강도를 알 수가 있는데 무조건 시장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좀 강하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보여주고 지금은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은 다 움직이죠. 테마랑 엮이면서 지금은 테마주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테마와 관련해서 짧게 매매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증시가 종목들이 방향을 바꿨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지원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정책주가요. 지금은 투자로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인가요?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실지.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정책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사실 악재는 길게 가고 호재는 굉장히 짧게 가거든요. 그러면 호재가 나왔을 때 호재성 정책에 관해서 대응을 빨리 해야 되고 악재는 조금만 대응이 늦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 관련돼 있는 정책이 나왔을 때 호재는 굉장히 짧게 가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주와 관련돼서 금융 쪽에 정책이 나왔을 때는 악재는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내가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에 장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책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악재가 길고 호재가 짧다면 대응을 좀 가려서 하시는데 굳이 여기에 크게 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기억에 딱 남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두 분 모두 원픽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려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볼게요. 먼저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차 의원님 오랜만에 원픽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뭐 낙폭과대주에서 골랐고요. 네. 덴티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바닥에서 좀 들어주고요. 중국 매출 증가라는 뉴스가 또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가격 메리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덴티움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이고요. 손절라인은 1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환 대표님의 원픽도 궁금합니다. 항상 좀 대형주 쪽에서 굵직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쪽을 노려보면 괜찮을까요?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어서 같은 종목입니다. 기아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아를 좀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중장기 종목을 포지션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분할해서 여러 번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아도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꽤 있지만, 이걸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트레이닝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여전히 지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손절 가격 한 6만 5천 원 정도 넣으시고,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한 9만 5천 원 선 정도. 그것보다 이제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뭐 그런 장기 투자도 관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엔솔도 세 차례나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기아도 연이어서 추천해 주셨다는 부분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용조 MTN 전문위원 ISL 이지환 대표 두 분과 함께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